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 압구정 국어노술학원 원장 이묘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묘쌤이라고 부르고요. 어머님들도 이제는 전화하셔서 묘쌤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제는 조금 어머님들이 다 묘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소장님은 이제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주제가 이제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아마 과정중심 평가라는 얘기는 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영어, 수학도 다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다 지금 그렇게 들고 가서 그 과정중심 평가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2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정규반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규반 외에 최상위반이라고 저희가 요번에 새로 계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반 프로그램하고 선정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이제 특목고 가시고 싶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특목고를 보낼 수 있을까, 공부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까봐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기말고사 그 내신 대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줄였어도 크게 4가지 꼭지다 보니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PPT를 보면서 좀 어머님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세한 나머지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데 저희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이걸 좀 꺼도 될까요, 어머님들? 네, 우리 아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어머님들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맨 처음에 아이들이 뭔가를 공부하고자 하면은 사실 국어에서 제일 많이 발목을 잡는 게 어머님들 뭘까요? 당연히 어휘예요. 지금 아이들이 특히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어휘 때문에 문제를 되게 많이 못 풀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휘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던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 개념들을 중학교에 와서는 새로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어머님들이 이렇게 와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제 학원 테스트를 보면요, 평균이 사실은 50에서 60점대가 나와요. 그럼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게 초등학교 국어 과정하고 중학교 국어 과정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를 그 시험을 보면 당연히 점수는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아이들 만남을 하는 게 이제 어휘라든지 기본 개념을 먼저 아이들한테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끔 개념을 먼저 암기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신 성적 관리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요 말을 어머님들이 좀 집중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을 계속 할 건데, 그 말이 바로 이 습관, 태도, 방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사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태도 자체가 조금 잘 잡혀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어머님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되게 사실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어머님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현재 상태를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가 아는 게 뭐고 네가 모르는 게 뭐니? 엄마, 나 이 부분 모르겠어, 이 부분 자신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잘 체크하고 있다. 그럼 이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아이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얘들아, 자기주도 학습해야 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뭘 알고 있고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제가 느껴요, 어머님. 그래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만약에 아이들한테 체크하고 싶으시면요, 아이들한테 야,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해봐. 그래서 아이가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있다면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얼버무리거나 이거 배우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못하면 그건 모르고 있는 게 맞아요, 어머님.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기의 부족한 방법을 사교육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아이한테 어떤 어머님들은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시는데,
아이가 어떻게 뭘 알아서 하겠어요. 사실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모 주도 학습이 되었다면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는 분명히 학생 위주의 자기 주도 학습으로 어머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거는 어머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8년 12월 12일서부터 12일 날 발표한 건데요. 수업 혁신 방안이라 그래서 이게 어머니 제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어서 과정 중심 평가라고 돼 있는데 아마 낯설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요번에 시험을 기말고사를 좀 보신 어머님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수행 평가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어머님. 심지어 우리 이번에 원천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이 전체가 다 서술형으로 출제됐어요, 어머님. 객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점차 시험들이 다 수행평가하고 그다음 논술형 문제로 60에서 70%로 거의 대부분 다 전환이 되고 있어요, 학교들이. 왜냐하면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고교서 과정 중심 평가가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거의 이쪽 압구정 쪽하고요, 어머니 광희, 무학 이쪽까지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내년에는 다 확대가 될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객관식 시험, 그러니까 지필이죠. 선다형 그걸 찍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모둠 수업이라든지 개별 발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 참여 수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과정중심 평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이해가 어려우시면 과정중심 평가는 수행평가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년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사실은 시험을 없애고 지금 IB라고 해서 국제 바칼로레아 그걸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수능 자체도 지금 없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학교에서 내려온 지침서예요.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목적을 보면 여태까지 객관식 선택지 지필고사가 이제 결과 중심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수행평가와 서논술형이 중심이 되는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요 점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정의적 요소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육학 용어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생의 태도와 가치관과 대인관계 등을 보는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 딱 들으시기에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좀 되시겠죠. 그럼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평가를 할 때는 다분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시고요.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한테 지금 태도나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점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평가 기준이 사실은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추진 방침 보면은 서논술형 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을 확대해서요.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냐면 2018년도는 45%였는데 2019학년도부터는 50%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필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서논술형 문항의 비율도 최소 20%로 적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학생평가 선도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과목은 뭐냐면 이렇게 학년에 한 학기씩은 어머니 골라서 요 5과목이 있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요 과목 중에서 한 과목씩을 골라서 요렇게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무조건 요거는 수행평가로 100% 평가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머님들 보시기에 여기서 수행평가로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과목이 뭘까요, 어머님들? 보면 가정, 예, 가정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국어도 사실은 수행평가로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좀 어려운 게 이제 수학 쪽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머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2019학년도에 연간 평가 계획서에서 국어 쪽인 측면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갖고 계신 프린트에도 있으시겠지만, 하나씩 한번 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신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이제 1학기 자유학기제니까 사실 요번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을 보는데 이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전체 이 비중이 뭐냐면 어머님, 수행평가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점수하고 기말 지필 중에서 서논술형을 합한 점수가 바로 요 점수가 돼요. 그럼 100점 만점 중에 지금 몇 %가 지금 들어가는지 보이시죠? 55%예요. 굉장히 큰
점수죠. 그리고 2학기 때는 수행평가가 100%로 항목이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내용도 어머님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어떤 걸로 과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평가할 것이냐, 이건 다분히 학교별로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별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대체적으로 표현하기, 포트폴리오, 이제 진로 독서, 독서 책 읽고 글쓰기 하는 게 들어가고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어떤 게 포트폴리오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 선생님이 시의 표현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시를 하나 써오세요. 혹은 표현 기법이 들어가게, 혹은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를 하나 골라오세요. 그리고 표현 기법 배운 걸 적용해서 이 시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쓰여 있는지를 조사해오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내가 느꼈는지를 해오세요. 이게 어머님 수행평가로 들어가요. 또 다른 예로는 문학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설에 끝나버리잖아요. 열린 결말은 많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자, 열린 결말로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작가가 돼서 뒷부분을 상상해서 한번 써와 보렴 하고 평가를 내리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확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고를까요?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범위는 너무 넓고요. 정확히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수행평가예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이렇게 개별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둠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팀으로 3명에서 5명 정도 팀을 묶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도 가끔 들으셨을 거예요. 나 쟤랑 팀 됐어. 나 쟤랑 팀 됐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팀을 잘 만나면 점수를 잘 받기도 하고, 팀을 잘못 만나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의 보충도 있어요. 네, 수행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학년, 3학년은 1, 2학기 동일한데요. 지금 52.5%예요. 그래서 아까 지침이 내려온 것처럼 50% 이상을 넘기려고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어머니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압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 1학년이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어요. 아이고, 네. 자, 시험이 없는데 1학기, 2학기, 2학년, 3학년 보니까 50.5%. 이것도 이제 딱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어떤 수행평가가 들어가냐? 독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어머님들 글쓰기와 책 읽기는 계속 1, 2학년들 때 아주 충실히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국어 포트폴리오가 들어가고요. 광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보시면 비중이 굉장히 높죠. 예. 자,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자유학기제라서 이번에 시험을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머님, 여기 지금 그 기말 때 여기가 지금 40%, 여기가 10%, 여기가 50%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지금 수행평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5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지금 수행평가가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신구중학교를 볼게요. 신구중학교는 지금 55%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2학년, 3학년은 51%예요. 그래서 다 충실하게 학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구중학교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수행평가 내용을 자세하게 뭘 할 거다라는 걸 주고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어떤 수행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따 다시 안내는 드리겠지만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는데 아이들 부담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전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는 이제 학교별로 묶어서 특강식으로 수행평가를 준비도 해드릴 거고요. 아이들이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이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실 선생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어머님들도 부담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네. 신사중학교는 지금 1학년이 자유학년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 3학년에 보시면 지금 50.2%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청담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높죠. 예. 그리고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수행평가가 어느 정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책 속에 영상 만들기, 좌우명 만들기. 그래서 이것도 팀 수업과 개별 수업으로 합쳐져 있는 수업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제목들을 다 달고 있어요. 부제들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출중학교가, 예.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가 들어갔는데요. 요번에 어머님 2학년들이요. 처음으로 이 동네, 그러니까 압구정과 저쪽 그 무학 강의 이쪽에서 다 합쳐서도 처음으로 어머니 요번에
100% 서술형으로 진행이 됐어요. 어머님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넣어놨거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00%라는 얘기는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 같으면 얼추 그냥 비슷하게 공부해도 돼요, 암기에서. 근데 이제 서술형은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천중학교 시험지인데 제가 이제 1, 2페이지만 어머님들께 넣어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어머님들 이게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어머니 점수는요, 사실 15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문제는 4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한 문제당, 큰 하나의 문제당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는 8개나 돼요. 문제 점수는 15점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8개나 되죠. 그 다음에 시 들어가죠, 문법 들어가죠, 소설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객관식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면서 서술형으로 다 쓸 수 있는 실력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이게 지필고사가 없어져서 좋아요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는 2배, 3배, 4배의 고통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면 감점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또 문장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감점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볼 때마다 숨이 막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님. 이런 건 시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은 객관식으로 풀면은요, 그냥 외웠어요. 선생님 직유법, 니은은 은유법 이렇게 외우면 적당히 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머니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효과를 한번 볼게요. A와 B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한 가지씩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일단 비유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종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30가지가 넘습니다, 어머님. 표현 방법이. 그리고 그거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또 안다고 쓰면 안 돼요. 선생님이 채점할 때 기준인 중심되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키워드를 찾지를 못해요. 그냥 주저리 써요.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채점할 때 보면 키워드가 없거든요, 중심되는 단어가. 그럼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른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 혼자서 자기 혼자 자습서 펴놓고 공부한다 한들 그 핵심 찾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그걸 찝어주시죠. 이 단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요 맞춤법 요렇게 쓰면 안 돼 라는 걸 학원에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선생님이 200에서 300문제의 서술형 문제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풀게끔 하고 틀리면 다시 하고 틀리면 다시 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써줘야 되니까 그냥 공부를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걸 만들어낸 과정 중심 평가를 만들어낸 이유가 아이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가 공부에 참여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일단은 이런 걸 뭘 하나를 공부해도 그냥은 하면 안 돼요. 이젠 정말 다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예문을 주고 나서요, 여기 준 언어적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언어도 배워야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기가 여기다가 뭐 큰 소리를 치며 혹은 화를 내며 라는 식으로 지문을 하나, 지시문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아이들이 사실은 많은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본 실력으로는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천중학교가 지금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서술형 100%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배화여중도 시험이 지금 없어졌고요, 어머님. 그 다음에 저 동작중 같은 경우도 기말고사만 한 번 봐요. 그래서 지금 점차 시험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게, 제가 이제 수업을 가리키는 선생님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과정중심평가는 아이들이 참여한다는 굉장히 의도는 좋습니다만 저희한테는 큰 숙제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어머님들?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수능을 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행평가 쪽으로 집중을 시켜놓고 공부를 약간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라든지 수능에 그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 큰 간극을 느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이들 자체도 이게 1학년 때 자유학기제나 학년제가 됐다가 2학년 때 올라온 아이들이요, 2배, 3배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사실은 뭘 해야 되는 그 시즌이냐면 태도를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태도, 책상에 앉아있는 태도, 필기하는 태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을 지금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언제 공부를 하게 되냐면 2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되는데 2학년 때 2학년 것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겠죠. 1학년 때 못했던 거 2학년 때 다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사실은 2학년 때 첫 시험 보는 아이들의 입장을 어머님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아이는 한 학기 걸 보는 게 아니라 세 학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사실은 아이들도 엄청나게 부담이 커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머님들 자유학기제든 자유학년제든 어머님들이 같이 자유롭게 아이들을 진로 탐색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때 어머님들 기초 실력을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2, 3학년 때 아이들이 심화된 문제를 풀고 향상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천중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학교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중심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 학원은 어떤 학습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단편적인 지식을 이제 암기해서는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사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를 보셨겠지만 국어 평균이 62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70점대 아이들이 많았어요. 전교에서 100점짜리가 안 나오고 잘한 게 이제 90점대가 잘한 건데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점수를 받았냐면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준 거 했고요. 자습서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능형 문제를 낸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A라는 걸 지문을 학교에서 배웠죠. 그러면 학교에서 B, C, D라는 다른 작품을 갖고 와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A를 배웠으니까 얘들아 B, C, D에 적용할 수 있지? 라고 학교에서 던져준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를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풀 수가 없겠죠. 당황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낯선 거를 보면요 당황해버려요.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런 거 처음인데?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겁을 지레먹고 찍어버려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자신 있고 잘 알잖아요. 두려움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보고 낯설잖아요. 두려움이 커요. 두려움이 크면 자신감이 훅 떨어져요. 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수능형 문제 어머님들이 지금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단편적 지식 안개에서 벗어나서 이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까 원천중학교에서 그 예문을 보여드렸듯이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만 자기 지식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또 자기가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풀어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요즘 보면은 시옷 받침, 치읓 받침, 히읗 받침을 잘 구분을 못해요. 소리 나는 대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점돼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 역량인데요. 아까도 어머님들 보셨겠지만 수행평가에 많은 글쓰기가 들어가요. 보고서라든지 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소설 쓰기라든지 글쓰기 할 때 아이들이 안 해보던 친구들은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학원 다니면서 글을 많이 매주에 하나씩 쓰니까요. 그걸 써본 친구들은 일단은 두려움은 없어요. 그걸 쓰면서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쓰면서 자기가 자연스럽게 써 내려가는데 처음 이걸 하는 친구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 다음에 뭐 써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글쓰기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첨삭이 이제 들어가는데 혹시 어머님들 갖고 계신 그 프린트 중에 어머님 그 하얀색 프린트 브록으로 드린 거 있죠? 그 부분에 보시면 네, 그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첨삭한 예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첨삭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어머니 두 번째 페이지 맞습니다. 두 장째에 보시면 어머니 아이가 쓴 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 아이의 글을 읽고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시고 고쳐야 될 부분을 이제 적어주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글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보다 사실은 이걸 아이들도 읽고 기대를 해요. 책을 받으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써줬을까? 이게 A일까 B일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보고요. 두 번째로 재밌는 건
어머님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글을 써왔는데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근데 어머님들이 보시면서 아, 우리 애가 이번엔 이런 글을 썼구나. 되게 대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첨삭을 통해서 글쓰기 역량을 키워주시면 되고요. 말하기 역량은 이제 듣기의 역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해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얘야, 너 오늘 왜 숙제 안 해왔니? 어제 노는 날이었다는데?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막 중심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제가 어제 아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얘기를 막 해요. 한참 한 20분 듣다 보면 나중에 맨 나중에 나와요, 어머님. 그게 맞죠, 어머님.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말하기가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글쓰기도 당연히 안 나와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딱 핵심을 잡아서 말을 딱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말을 하면 아이가 빙빙빙빙 주변만 돌다가 끝내버리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 스스로를 굉장히 흐지부지해요. 제가 어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 수행평가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딜 통해서 되냐면 저희 프로그램 중에 논술이 매 과정마다 맨 끝에 디베이트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반의 아이들을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 아이는 너무 소심해서 이런 걸 잘 못할 텐데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디베이트의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하나의 롤을 다 줍니다. 입론, 반론, 너는 뭐 반박 이런 식으로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씩은 무조건 나와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자기도 용기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게 1회, 2회 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을 얻게 돼요. 이게 이제 논술 디베이트의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 태도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태도는요, 선생님의 눈을 보는 습관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끔은 이제 처음 아이들을 만나서 수업하러 딱 들어오면은 한 12명 중에 어머니 저랑 눈을 맞춰주는 아이들이 3, 4명밖에는 안 돼요, 수업 시간에.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책상을 보고 있거나 갑자기 필통 정리를 하거나 옆 친구 필기를 보고 있거나 기대에 있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이들이 제 눈을 안 보니까 제가 가끔은 선생님 얼굴이 메두사 같은가, 보면 뭐 돌로 변할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또 나를 시킬까 봐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눈을 마주치자고 이름을 불러요. 계속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있거든요. 계속 이름을 불러서 눈을 계속 마주치는 연습을 시키는데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그다음 자세는 뭐 어머님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엎드려 있는 친구 혹은 옆에 자꾸 얘기하는 친구, 굉장히 그러니까 한번 그런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세는 어머님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필기는 어머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어에서 필기는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아이가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요,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조용히 교과서를 꺼내보세요. 그러면 교과서에 필기가 돼 있을 거거든요. 제가 어떤 교과서를 보면 온통 그림만 그려져 있는 교과서가 있고요, 막 괴로운 나머지 막 볼펜으로 막 그어놓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과서 어디 갔니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게요, 교과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마치 교과서 가출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애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이나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기 부분도 어머님들께서 좀 봐주셔야 되고, 필기할 때 흘림체로 쓰는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꼭 잡아주셔야 돼요. 예, 이게 고등학교 가면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내신할 때 선생님의 필기를 다 받아 적잖아요. 내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중학교의 추세가 자습서에 나와 있는 서술형 답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주관대로, 선생님의 교육관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바꾸세요. 그러면 그 필기를 안 하고 설명을 안 듣는 친구들은요, 자습서를 갖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 점수가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억울하죠. 자습서 갖고 열심히 했는데 8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교육받은 방식대로 자기들의 주관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고 문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 심한 경우는 앞반 국어 선생님과 뒷반 국어 선생님 설명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필기를 잘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가면요, 필기 그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책 안 빌려줍니다. 지금은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빌려줘요. 그래도 착하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내신에서 점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준비성이라는 건 어머님들 가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들 요즘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너무나 성격이 쾌활하여 아이가 다른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지, 형성평가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어디론가 가버려요. 하면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두 번째 거 수행평가지를 좀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요, 파일별로 이렇게 평가지를 그 과목별로 굉장히 잘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머님들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좀 친한 친구들,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필통도 없어요. 가방에 필통이 없어요. 예, 항상 빌려서 써요. 그리고 쓸 때 보면 아이들이 그 가방을 보면요, 가정통신문 작년께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머님들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면요, 자기가 뭘 할래도 꺼내기가 귀찮고 뭘 찾기가 귀찮아요. 애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제가 갖고 왔니? 그러면 뭔가를 탁 책상에다 올려놓는데 보면 몇 년 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국어와 논술과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정규과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는 국어가 1시간 40분, 논술이 1시간 40분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휘, 비문학, 그 다음에 저희가 복습 테스트 매주 봅니다. 이건 이제 성취도가 미달된 친구는 남아서 재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을요, 읽게끔 하는데 아이들이, 어머님들 특징 아시죠? 아이들이 책을 초반에는 열심히 읽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인터넷으로 줄거리를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10문제씩 테스트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제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정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논술 교재입니다. 아까 송 소장님이 만드신 교재인데요. 저희 논술 교재의 특징은 다른 학원하고 다른 게 중등 과정이 아니라 고등학교 비문학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지금 보시면 논쟁에서 관점을 찾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비문학 쪽으로 다 지문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연습을 잘하면 비문학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디베이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찾는 연습, 이건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말하는 연습, 그 다음 리더십 연습이 들어갑니다. 요거 디베이트 과정이고요. 예, 거기 어머님들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국어 공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학습, 심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중등 과정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수능 문제 적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학습 이제 저희가 교과서가 되고요, 어머님. 교과서는 이렇게 어머님들이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못 찾아내요. 예, 그걸 어려워합니다. 최상위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최상위는 사실은 1, 2, 3학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학년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1학년은 요번 과정에서 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1학년을 제가 수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3학년도 수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일 많이 벽에 부딪히는 게 1학년들은 어휘입니다. 예, 어휘가 아이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국어책에 나오는 어휘들은 70% 이상이 한자어예요. 근데 어휘가 안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때는 기본 어휘와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아이들한테 중점을 쏟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학년들은 언제부터 개설할 거냐면 저희 11월 달에 그때부터 개설을 할 거예요. 그때 시험을 11월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시험이라는 건 이제 아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안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를 2차로 출제를 해서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선발해서 2학년으로 최상위 반으로 올릴 거고요. 2학년, 3학년은 저희가 이제 학교 성적으로 선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학년 과정은 저희가 똑같이 국어하고 논술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논술은 2학년 때까지는 꼭 해줘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논술 넣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벌써부터요 굉장히 많이 마음이 떠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3학년들이 저희가 최상위반 만들다 그랬을 때 어머님들도 관심이 많았지만 사실은 아이들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제가 3학년 반에 들어가는데
자기 비문학해야 된다고, 지금 논술할 때 아니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초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문학, 국어 쪽하고요, 비문학 쪽을 수업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최상위반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3시간으로, 중학교 3학년은 3시간이고요. 2학년은 3시간 반입니다. 제가 선정 기준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2학년,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즉 7월달 초반에 어머니 저희 기말이 끝나잖아요. 기말 끝난 그 시점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표에서 국영수 90점을 기록하는 친구면 저희가 자격 조건이 되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수학이 89점인데요. 뭐 영어가 88점인데 안 될까요? 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 정도의 유도리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도 보세요. 1차가 이거고요. 2차는 수업 태도, 3차는 수업 과제, 성실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랑 똑같은 5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평가를 내려서 합산해서 점수를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대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긴 상위권이 80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90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건 저희가 다 감안해서 평가를 내릴 거고, 합산해서 개별적인 심사 후에 저희가 어머님들하고 상담 끝에 이제 입반을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최상위반 시간표는 거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중3 어머님들께 이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3은 저희가 사실은 3개의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머니 저희가 기존에 하던 국어와 논술반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하는 반들도요, 수능 기초 다지기를 해서 예비 고1 걸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새롭게 만든 반이 요 2반이에요. 요 반의 특징은 이제 여기서 하는 반은 이제 예비 고1 거 과정을 배우면서 논술 대신에 비문학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용으로 완전히 가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실상위반 한 반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문학하고 문법을 제가 위주로 할 거고요. 송 소장님께서 비문학을 만들어 주실 건데, 교재는요, 어머니 외부 교재를 쓸 예정이고요. 개념서, 문학 같은 경우는 개념서 한 권에서 아이들한테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준 다음에 3월달 전국 모의 연합평가고사 아시죠, 여러분 어머님들? 기출문제를 아이들한테 숙제로 내주고 그거를 풀어주는 걸 과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출문제 위주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2학년은 어머니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비문학이 없습니다. 지금은 책을 읽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히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국어하고 논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요, 픽스 아닙니다, 어머님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3학년에 사실은 비문학반을 만들어 놨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사실은 조금 3분의 2 이상이 비문학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해요. 3학년 현재 수요가요. 그래서 시간표는 변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반도 사실은 한 반씩 더 열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유동이 가능하니까 어머니들께서 만약에 오늘 최상위반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몇 학년, 누구, 어느 타임을 원한다라고 저희한테 좀 내주시고 가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 그 시간표에다 반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 특목고 자사고 어머니 지원자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 요때 어머니 공부 습관하고 기초 실력 요때 안 키워주시면 2학년 3학년 때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 2학년 때는 영어, 국어, 사회가 어머님 A 받아야 돼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외고가요, 그 유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영어가 상대평가해서 아이들을 가렸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는 변별력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머니 영어는 거의 변별력이 없어져서요. 이제는 뭘 보냐면요, 3학년 2학기 국어 성적으로 동점자들 중에서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사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점자가 나오면 이제 1학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이요, 사실은 3학년 1학기 기말까지 보고 나면 다 풀어졌어요. 놀았어요. 근데 아이들 외고 가는 아이들은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3학년 2학기 기말까지요, 꽉 잡고 있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때 시점의 국어 점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이 꼭 준비를 시켜주셔야 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 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그 글쓰기, 글 읽기 요 한 과정을 어머님들이 나중에 여기 논서 쓰실 때 자기소개에다 써주시면요, 면접관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독서 활동이에요. 그 책에서 어떤 점이 좋았냐, 그 책에서 뭘 느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 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상으로 저희가 마칠 거고요. 저희가 어머니 요 프린트만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어머니 여기 저희가 논술 교재거든요.
아까 송 소장님이 교재를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송 소장님이 이번 불수능 2019년 수능이 비문학이 불수능이었다는 건 아시죠? 예, 거기서 두 지문을 적중을 시키셨어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문제 적중이 나와요. 어머님들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느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논술 지문에서 수능 지문을 두 문제를 적중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매우 힘든 일인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감탄하세요. 이걸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첨삭 부분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안내 드릴게요. 요거가 뭐냐면 어머니 세 번째 페이지 봐주세요. 저희 학원의 자랑인데요. 어머님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금 어머님들께 잠깐만요. 예, 문자, 예. 어머님들 지금 핸드폰 꺼내보시면 이 부분이 문자로 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요게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시는 어머님들, 학생들은요, 그날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이한테. 근데 아이도 몰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럴 때 어머님 저희가 이거를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난이도는 어땠고,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총평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어머님들께 당일 발송을 해드려요. 분석을 해서. 어머님들이 이걸 보고 아이가 엄마 나 몇 점 받았어? 다른 아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평가하시기 굉장히 좋으시고요. 어머님들이 이걸 받아보시면 만족해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시험 끝나면 어머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걸 발송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님들이 전화를 덜 하세요. 예, 이걸로 파악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께 지금 문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특강이에요, 어머님. 자, 여기 보면 기말고사 요번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들 들어가 있고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희는 기말고사 내신은 어떻게 대비가 되냐면, 요번 기말은 기본적으로 6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전 보관까지 포함하면 6회가 들어가는데, 6회라는 건 이제 6주가 되겠죠. 5주에서 6주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뭘 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습서를 한 권 풀고요. 그리고 평가 문제집을 풀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자체 교재를 풀고 있어요. 그 자체 교재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시는 사실은 교사용 문제를 저희가 그걸 교재로 만들어서 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욕심이 있는 친구, 더 잘하는 친구, 더 성취도가 빠른 친구들은 저희가 그 족보 문제까지 같이 풀려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악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시험 볼 때까지 어머님들 사실은 서술형 문제를 500에서 700 문제를 아이들한테 손을 풀게끔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겁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도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6주를 그렇게 수업을 하고, 직보 때는 어머님들이 빠지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저는 그거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직보 때 총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전 보강. 예, 그때는 어머님들이 다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들 어머님 보시고요. 이 특강들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희 실장님이 들어오셔서 말씀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조금 변경된 게 있어.